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이란 무엇인가? 요거 지금 뭐를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라고 딱 보이세요? 요거? 이거 뭐예요? 뉴로 한 번이라도 배워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뭘까 이거? 시냅스예요. 시냅스에 신경 전달을 하고 있는 그 그래픽을 만들어서 요렇게 제가 갖다 놨습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영문으로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해. 그러니까 전달하는 친구야. 뭐를? 신경에 관한 신호들을. 그러면 얘네가 어디 어디 있는데? 라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얘네 안에 들어가 있는 쬐깐한 거 있죠. 이 쬐깐한 거. 얘네가 사실은 전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요 부분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전달이 일단 될 거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지. 자,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도착지까지 잘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착지에 도착하면 적어도 우리는 게이트를 한번 지나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게이트가 치면 리셉터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아. 자, 그렇다면 뇌와 신경계에서 신호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가 작용을 할 때 전기적인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적인 작용 요런 게 어디서 뜨는 건지라는 것들이 결국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해당이 돼서 연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 사이에 뭐를 전달해?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정보가 전달되었어. 우리는 누구예요? 뇌과학자가 아니지. 운동 강사죠. 운동 강사 입장에선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육세포나 내가 움직여야 되는 표적, 심장이나 근육이나 이런 장기, 내장기, 뭐 몸에 있는 11가지 계통들, 걔네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이 지금처럼 살아있게끔 내가 24년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회원님들한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내가 줄 수 있어? 아니요. 회원님 몸 안에 있어요. 대신에 얘네의 통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깨끗하게 들릴 수 있게끔 깨끗하게 신호가 전달되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일단 해 드리고요. 자,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일단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세로토닌은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긴 해. 그래서 저는 주로 도파민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도파민을 안다면 세로토닌도 알아야 하고요. 도파민을 안다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 갖고 왔습니다. 얘네가 최근에 나온 논문에 나와 있는 결과 중에서 이 기분이나 내 인지나 이 기능들을 인지 능력들을 기분과 관련된 인지 능력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걸 뭐라 그러죠? 중학교 1 학년 때 배우잖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배우잖아.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게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너무 튀어 버리거나 어느 하나가 너무 내려가 버려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파민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죠. 도파민에 뭐 도파민 어쩌고 뭐 도파민이 뭐 어떻게 된 중독된 뇌 막 이런 식으로 교보문고 가면 전부 다 도파민이거든. 근데 이 도파민에 중독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극적인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일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시적으로 한 집중 때문에 기존에 내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에 대해서는 역치가 생겨 버리니까 이거는 별로 나한테 자극적인 요소가 아니야.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 번씩 해 보신 분들은 저염식이나 무염식 해 보셨을 거야. 저염식, 무염식 하다가 짠 거 먹잖아요? 내 혈관으로 왁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 느낌이 나. 그게 역치를 우리가 탁 높여 준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짠 거 먹으면 어때요? 그냥 국물 먹으면? 그냥 국물이야. 이 차이가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요. 없어도 안 돼요. 왜냐? 적절한 도파민은 즐거움이랑 보상, 내가 리워드 받는 거, 내가 이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 동기부여, 그리고 내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도파민은 좋아. 무조건 나쁘진 않아. 너 도파민 중독이야? 중독이야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파민에서부터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연결을 줘야 되는데 이건 결국에 자극이 왔어. 내가 인식을 했어. 이걸 쭉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오래 앉아 있잖아. 앉아서 이게 아니라 앉아서 집중하고 있지. 요 집중력을 담당하는 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대기업의 뭐 임원분들 아니면 뭐 해외에 큰 기업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뭐 한다 그래요, 보통? 뭐 미라클 모닝을 한 다음에 미라클 모닝 할 때 뭐를 해? 요거 한다 그러잖아. 띵동 명상. 이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을 왜 할까? 세로토닌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뭐예요? 명상이란 조금 진정이 되면서 그리고 내가 항상성은 유지가 되되 너무 높아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명상이잖아. 그러면 이 명상이란 걸 통해서 세로토닌이 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이미지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억할 적에 불안감보다는 안정감을 요구하는 게 세로토닌이고요. 강박증, 집착하는 거 이것보단 어느 정도의 소유욕을 만들어 주는 게 세로토닌이고요. 식욕도 과하지 않게끔 적당한 배고픔, 그리고 배고픔과 내가 배부름 이 사이의 안정성,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이 바로 세로토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친구들은 나의 기분과 인지 능력 기능 하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운동 강사로서 알 때 각각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인지 일단 요걸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전개를 해 드릴 부분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계속 이게 뭐였냐면 뭐 하나가 나오잖아.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거야. 나는 지금 도파민이 너무 높은데 도파민의 수용체가 적대. 그러면 얘 항상성이 안 맞네? 그러면 이 도파민이 높은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애는 누군가? 도파민 수용체 만들어내는 애는 누군가? 그럼 얘네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가? 여기밖에 안 쓰이는가? 다른 데도 쓰이는가? 그럼 원재료가 뭔데? 얘랑 유사한 건 뭔데? 틀린 건 뭔데? 요런 거에 그 가지치기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메인 주제인 도파민. 얘네는 티로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진다. 자, 지금 배경 화면이 지금 뭐예요? 요게 다? 요거 다 뭐예요? 계란이고 아몬드고 콩,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치즈, 견과류. 우와, 우와, 이거 뭘까? 맞아, 단백질.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자, 단백질이 바로 티로신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제가 요걸 갖고 왔어요. 티로신이란 우리가 티로신을 두 가지로 보통 검색하시면 나와요. 하나는 이제 화학 분자 구조로서 사용되는 티로신, 이 아미노산. 그러니까 화장품 계열 쪽 그리고 아로마 계열 쪽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티로신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 몸 내부에 있는 티로신이 요거예요. 티로신은 뭐냐면 내 몸 안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회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요청받는 거. 근육 향상, 골밀도 높여주고 근골격계 개선되면서 근육량 향상시키는 거. 이거를 제일 많이 원하시잖아. 그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만들어진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바로 티로신이에요. 이 티로신은 요렇게 소고기, 양고기, 치킨, 연어 맛있어요. 두부, 우유, 이거 뭐야? 치즈, 리코타 치즈인데 저지방이래. 저지방을 왜 먹어? 그냥 지방을 먹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콩, 그리고 뭐예요? 호박씨, 그리고 쌀, 요런 것들 모든 것들에 많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체내에 들어온 얘네들로 인해서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로부터 합성이 될 수 있어. 우리 케톤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페닐케톤증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고 그거와 관련된 거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남겨 두시면 기억하시기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이 티로신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랑 이제 계속 오래 공부하시면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 부채. 쉽게 얘기해서 AKA 재료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준비물, 얘네를 만들어내는 준비물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아, 티로신이 꼭 필요하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티로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도 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을 먹잖아요. 단백질을 먹고 이 티로신 자체가 갑상선으로 가서 갑상선의 요오드와 함께 붙으면 그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인 T3와 T4가 된다라고 잠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대신에 제가 아까 그 티로신은 뭐라고요? 아미노산이라 그랬죠? 아민 호르몬. 요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우리 2023년 마지막 강의 때 호르몬에 대한 부분, 스테로이드, 펩타이드, 아민 이 세 가지를 같이 또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거거든요. 이 아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미노산 티로신에서 파생된다.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단백질일까? 단백질이다 1번, 2번 아니다. 아민. 눈치를 잘 봐 봐봐. 눈치를 잘 봐 봐봐. 이게 그냥 단백질이면 제가 물어봤을까요? 아니란 얘기야. 자, 2번이란 얘기예요. 얘네는 모두 동일한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얘는 스테로이드도 될 수도 있고요. 쪼개지는 거에 따라서 펩타이드도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동일하지 않아. 적용되는 친구들에 따라서 달라져.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세포막에 있는 요 리셉터에 붙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져서 타겟될 세포한테 갈 때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3단 변신 로봇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죠? 자, 요렇게 볼게요. 방금 그래서 제가 아민 호르몬, 티로신이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티로신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요거 처음 들을 거예요. L-도파라고 해가지고 도파민 재료가 있어.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뭐 가바도 배우고 많은 거 많이 배웠잖아. 오늘은 또 새로운 거 알려줄게. L도파. L도파란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1번, 안 들어봤으면 2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티로신이라는 거가 우리 어디서 얻는다고요? 음식에서 가져다가 만든다고. 그런데 이 티로신을 우리 몸 안에서 쪼개서 써야 돼. 쪼개서 써야 되는데 항상 내 몸에 있어서 뭔가를 분해시키고 재조합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효소이자 뭐 단백질일 수도 있고요. 아미노산일 수도 있고 나트륨일 수도 있고요. 칼륨일 수도 있어. 일단 요거는 분해시키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쪼개는 거야. 손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손질을 하는데 얘가 이제 티로신 하이드록시라제라고 하는 효소라는 게 있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티로신한테 우리가 산소 그리고 수소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산소와 수소가 추가됐다 그러면 아로마 배우신 분들은 우리 요거 화학 구조 변하면 얘의 이름도 변하고 성향도 변하고 역할도 좀 변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티로신에 하나가 더 추가됐네. 수산화기가 하나 더 추가됐네. 자, 산소, 수소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가 되면서 L도파라는 도파민 재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L도파라는 건 뭘 하는 친구들이냐라고 봤을 때, 자, 얘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이 들어가요. 1번 뇌로 간다. 2번 부신으로 간다. 자, 그러면 부신으로 갔을 때 얘기는 뒤에서 할 거고요. 뇌로 갔을 때 얘기는 도파민을 만들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가 요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요게 없어졌네? 요게 결국에는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서 얘가 티로신에서 도파민으로 변한다. 여기까지가 도파민의 발생 과정이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얘네 도파민 재료는 뇌로도 가고요. 부신으로도 간다 그랬어. 그렇다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요거는 알자라고 해서 제가 요걸 갖고 온 거야. 앞에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상식이야.